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신상, 다들 좋다고 난리여서 안 살 수가 없었던 헤라 실키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라 파운데이션 브러쉬, 스펀지, 손까지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담아봤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68,000원에 출시되었고요. SPF 20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형은 묽게 흘러내리는 리퀴드 제형입니다. 손으로 펴발라 봤을 때도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손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꾸면서 살짝 매트하게 픽싱되는 제형이에요. 얼굴에 올렸을 때도 피부에서 느끼는 건 세미매트하게 느껴지지만 육안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광이 돌게끔 마무리됩니다. 컬러는 총 12가지로 다양한 피부톤에 맞게 출시가 되었어요. 제 팔뚝에 많은 분들이 고르실 17호부터 23호까지 올려봤습니다. N컬러, C컬러 비교했을 때 명도는 비슷하지만 핑크 베이스가 조금 더 화사하게 느껴졌어요. 단점이라면 픽싱이 되고 난 후에 컬러가 조금 탁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톤이 0.5에서 한 톤 정도 어두워지는 느낌이었고 컬러도 잿빛으로 변하는 게 이 파운데이션의 가장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도 파운데이션 픽싱력이 얼마나 좋은지 손등에 테스트한 걸 물티슈로 닦아도 피부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빡빡 문질러줘야 하는 정도였어요. 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건성분들, 기초를 꼭 꼼꼼히 해주세요. 기초를 가볍게 하면 바를 때부터 건조한 눈가나 입가에 끼이고 들뜨고 무너짐까지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건성분들이 이 파운데이션이 좋다고 하니까 구매를 했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처박아 두실까봐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구별, 컬러별 바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컬러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는 21N1 컬러, 이쪽에는 23N1 컬러를 발라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도구도 되게 다양하게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더럽죠? 제가 한번 썼거든요. 이걸로 반쪽 바르고 나머지 반쪽은 제가 헤라 유튜브를 봤는데 손으로 발라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볼 겁니다. 근데 손으로 바르는 건 저도 막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손으로 발라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23N1 컬러를 손으로 바르고 21N1 컬러를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등에 덜어놓고 손으로 바를 건데 저도 손으로는 처음 발라보거든요. 어떻게 발라야 되나? 일단 손가락에 얇게 펼쳐주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바르다 보니 이 제형감이 훨씬 잘 느껴지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펼쳐져요. 근데 손으로 한 4-5번 밀어주니까 피부에 본드 붙여놓은 것처럼 찰싹 달라붙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끼리 뭉치고 손자국이 심하게 남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바른 거 보셨을 때 되게 예쁘게 발리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게 발리는데 손으로 발라도? 왜 헤라에서 손으로 발라도 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 옆쪽에 붉은기 커버해보도록 할게요. 코 옆에 커버는 이 정도로 됩니다. 얼굴 반쪽에 23N1 컬러를 발라준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제 피부톤이랑 거의 흡사한 정도의 컬러감이라 제가 방금 샘플을 썼거든요. 가능하면 이 파운데이션 컬러를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얼굴에 손으로 발라둔 상태인데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손으로 바른 티가 안 나죠? 그냥 퍼프로 뚜들뚜들 해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 광이 너무 예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으로 발라서 그런지 모공 커버가 하나도 안 된 게 눈에 띕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써도 손으로 바르면 모공 커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모공 커버가 안 된 거 빼고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발렸죠. 그래서 생각보다 손자국이나 파운데이션 뭉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발립니다. 건조한 눈가 부분에서는 살짝 주름김이 느껴지긴 하는데 팔자주름이랑 입가 보시면 주름김 없이 굉장히 잘 발렸습니다. 그리고 입술 옆에는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고 건조해가지고 터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에는 21N1 컬러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이렇게 먹여가지고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너무 예쁘다. 브러쉬로 바르는 게 손으로 바를 때보다 10배는 더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브러쉬를 받으셨다면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안 써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바를 수 있는 브러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러쉬 받고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제발 써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옆에 붉은기도 커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붉은기를 완벽하게 감춰주는 고커버의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로 커버가 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으로 발랐을 때랑 다르게 모공 커버도 깔끔하게 됐고 유철 커버도 매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가는 손으로 바르든 브러쉬로 바르든 약간 끼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가랑 팔자주름에는 끼임이 없었습니다. 23N1 컬러를 발라준 쪽도 그렇고 21N1 컬러를 발라준 쪽도 그렇고 두 제품 다 피부의 붉은기를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커버력은 아닙니다. 상중하로 표현하자면 중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컨실러를 따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부 표현 보시면 이쪽이 브러쉬로 바른 쪽, 이쪽이 손으로 바른 쪽인데 확실히 손보다는 브러쉬로 바른 쪽의 광이 훨씬 예쁩니다. 되게 번들번들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광이 아니고 진짜 피부가 딱 건강해 보이는 그런 광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마스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스크 가지고 왔고요.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외출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팡팡팡팡 때려서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이쪽은 손으로 발라준 쪽인데 손으로 발라준 쪽은 살짝 묻어나오긴 했어요. 근데도 거의 티가 안 나고 브러쉬로 발라준 쪽도 묻어나오긴 했는데 두 쪽 다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죠. 대신에 코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 정도로 묻어남이 있었습니다. 묻어남이 있긴 하지만 진짜 적습니다. 요즘 마스크 시국에도 좋고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아닌가요? 얼굴 가까이에서 찍힌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으로 발라준 쪽 보시면 깔끔하죠? 그렇게 크게 찍히는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브러쉬로 발라준 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쪽 다 살짝 커버력이 날아간 느낌이 드는데 그 커버력이 날아간 느낌도 막 심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코 부분 보시면 콧등에서 살짝 벗겨진 거랑 여기를 제가 그냥 갖다 눌렀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간 거랑 수정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브러쉬 사용해줬으니까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쓸어 내려줄게요. 진짜 어이가 없다. 이 파운데이션이 픽싱이 굉장히 빠른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에다가 먹여서 바를 때 브러쉬에서도 픽싱이 돼요. 그래서 한참 바르다가 보면 브러쉬가 살짝 빳빳하게 굳으면서 내용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묻힌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이렇게 쓸어 내렸더니만 감쪽 같죠? 아까 요렇게 찍혔던 게 거의 뭐 감쪽같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쪽에 브러쉬로 살짝 닿아가지고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이쪽은 조금 양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감쪽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진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은 쿠션도 좋다고 얘기 잘 안 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많이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만족감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이 제품 최고예요 라고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걸고 얘기하는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일단 가볍고 얇게 발리면서 어느 정도의 커버력도 살짝 있고 피부가 편안하고 이렇게 광이 나서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는 그런 쿠션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딱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속력을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뭐라 얘기할 게 없네? 사실 저는 실키한 파운데이션이니까 이렇게 마스크 자국이 나면 수정 화장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사세요. 아니지. 지속력까지 보고 결정하세요. 이 상태에서 지속력 볼게요. 8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 이날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밖에 나가서 런닝을 뛰었습니다. 땀에 쩔고 마스크에 쓸렸더니 이렇게나 묻어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멀리서 봤을 때 광은 거의 그대로 예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까맣잖아요. 이게 마스크에 찍힌 자국이거든요. 딱 마스크를 썼을 때 닿는 부분이어서 여기가 멀리서 봐도 벗겨진 게 눈에 보입니다. 먼저 손으로 발라준 쪽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찍혀 나간 게 눈에 띕니다. 찍혀 나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막 뭉개지고 들뜨는 느낌이 없어서 엄청나게 더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런닝을 뛰기 전 피부 상태는 꽤 좋았거든요. 손으로 발라서 모공 커버가 안 됐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파운데이션 입자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모공 커버도 깔끔하게 됐고 너무너무 상태가 좋았는데 제가 안 찍어놨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래서 무너짐 마저 보시면 마스크에 찍혀 나간 자국 말고는 뭐 들뜨거나 지저분하게 무너진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코 옆에는 아까는 여기가 커버가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손으로 발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바른 직후보다 더 깔끔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코 옆에서 끼는 게 살짝 느껴지고 커버력이 막 많이 날아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눈가의 주름 끼임도 바른 직후보다 되게 옅어진 느낌이 듭니다. 팔자주름이랑 입가에도 주름 끼임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턱 부분에서는 살짝 들뜨는 게 느껴졌어요. 브러쉬로 발라준 쪽 보시면 이쪽은 조금 더 찍힘이 심하게 느껴졌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크에 쓸려가지고 찍혀 나간 게 이렇게 보이고 마찬가지로 마스크에 심하게 찍힌 거 빼면 모공 부각도 눈에 띄지 않고요. 피부가 들뜬 느낌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코 옆에서는 살짝 끼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당장에는 끼인 느낌은 들지 않고 아무래도 실크스테이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코 옆에서는 살짝 건조한 게 느껴집니다. 눈가는 처음 발랐던 상태랑 거의 비슷하고요. 입가랑 팔자주름에는 끼임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턱 부분이 살짝 들떴어요. 그리고 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마스크에 찍혀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한 파운데이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스크에 찍힌 자국 빼고는 크게 수정할 게 없어서 지속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나머지 툴, 스펀지랑 모공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브러쉬가 되게 여러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이사배님이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바르시길래 저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컬러는 23C1 컬러 하나 발라줄 거고 나머지 반쪽에는 어제 발랐던 21호랑 비교하기 위해서 19N1 컬러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C1은 스펀지로 두들겨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23N1 컬러랑 비교했을 때 컬러 밝기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확실히 핑크 베이스라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고 픽싱력이 좋아서 스펀지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스펀지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예쁘게 발릴 것 같습니다. 코 옆에 붉은기 커버해 볼게요. 코 옆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아무래도 핑크 베이스다 보니까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홍조를 확실히 못 잡아주는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쪽에 23C1 컬러 발라줬는데 23N1 컬러를 발랐을 때보다 확실히 뭔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은 좋네요. 그리고 핑크 베이스다 보니까 홍조를 잡아주는 게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완전히 못 가려주는 그 정도의 커버력이 없는 파운데이션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양 조절이 안 된 상태로 스펀지로 두들겼더니 볼 앞쪽에 뭉침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모공 커버는 훨씬 잘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부족한 느낌입니다. 눈가에는 주름 끼임 있었고 팔자와 입가에는 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코 옆에서는 깔끔하게 발리긴 했는데 모공 커버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에 19N1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모공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펴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브러쉬로 바르니까 제가 모공 브러쉬를 사용할 때 느꼈던 단점인데 양 조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두껍게 올라가고 손가락, 납작 브러쉬, 스펀지보다 모공 브러쉬가 조금 더 매트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툴이 이 모공 브러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거의 다 가려지긴 했는데 코 옆에 붉은기 이렇게 싹 커버가 됩니다. 확실히 옐로우 베이스가 조금 더 붉은기를 잘 잡아주긴 합니다. 피부 자세히 보시면 피부 표현이 전보다 두꺼운 게 느껴집니다. 얇고 가벼운 파운데이션이라 피부로는 두껍게 올라갔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육안상으로는 두꺼운 느낌이 살짝 들었고요. 모공 브러쉬라 그런지 모공 커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끼임 마찬가지로 조금 있었고 팔자랑 입가에는 주름 끼임 없었습니다. 코 옆에서는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모공 커버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7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 이날은 격한 운동 없이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게 다예요. 지속력 보시면 처음 발랐던 상태를 그냥 그대로 쭉 유지되고 있어요. 스펀지로 발라서 뭉쳤던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모공 부각, 모공 끼임 없이 정말 변화가 하나도 없이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코 옆에서는 살짝 끼임 느껴졌고요. 팔자주름, 눈가, 입가도 처음 발랐던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모공 브러쉬로 바른 쪽은 모공 여전히 잘 감춰지고 깔끔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코 옆에서는 살짝 끼임이 느껴지긴 했는데 모공 브러쉬로 바른 쪽보다 스펀지로 바른 쪽에서 조금 더 지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수정 화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화장 할 건 거의 없지만 처음 사용했던 툴 그대로 사용해서 수정 화장을 했는데 이 제품이 촉촉한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수정 화장용으로는 비추입니다. 깨끗하게 유지가 됐던 피부가 수정 화장한다고 한 번 더 올렸더니 굉장히 텁텁하고 들뜨고 난리가 났죠. 이렇게 도구별 파운데이션 사용, 마스크 테스트, 지속력, 수정 화장까지 모두 봤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파운데이션이라 리뷰도 이렇게 정성껏 찍어봤습니다. 조금 길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수정 화장할 때는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수정 화장을 안 해요. 그리고 굳이 수정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지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 화장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촉촉한 쿠션을 따로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수정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수정 화장을 해야 되는 상태이긴 한데 파운데이션 바르고 운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에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건성, 수부지, 지성, 중성, 복합성 피부 타입 크게 타지 않고 기초만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누구나 잘 사용할 만한 파운데이션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강추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